자, 43번 문제가 이제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와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순간 변화율을 외워서는 못 푼다고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을 먼저 만들고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순간 변화율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으로 만든 그냥 기울기였어요. 기울기를 만드는 이유는 대충 이 변화하는 걸 대충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이 대충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두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었는데 오차가 생겨서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극한을 보내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가 1에서 4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두 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 뭐 4, 뭐 이렇게 먼저 니네가 정해놔야 된다 소리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1 대입하면은 뭐야 이거 1,5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16에다가 20 마이너스 4 루트 a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평균 변화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자, 여기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 이걸 한번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45번 문제를 좀 보죠.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미트를 일단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 마이너스 2h a 플러스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h 이게 2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되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a-2h, a-2h라는 점, a 플러스 h라는 점, 이런 식으로 점 두 개가 있었다라고 무조건 판단을 해줘야 되고, 분자에서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분모에도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평균 변화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평균 변화율에서 h를 0으로 보내면은 순간 변화율이 된다. 그러면 h가 0으로 가니까 x값이 둘 다 a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신을 한다. 요거 세 개를 모아서 얘로 변신을 시킨다. 요게 순간 변화율에서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면 분자 있고 똑같죠? 앞에 리미트 똑같은데 분모가 마이너스 3h여야지 얘로 합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요렇게 쓴 다음에 얘를 안으로 넣어줬다. 이거죠. 이해했습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쓰는 이유는 1을 곱하는 거는 숫자, 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줘서 얘로 변신시킬 수가 있다면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3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f 프라임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9고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47번 문제. 자, 47번 문제처럼 생긴 요런 스타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봅시다. 여기에서는 F'E라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F'E를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지라고 추측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모여서 얘가 될 거다 라고. F'E를 표현하는 쉬운 모양 중에 한 개인 겁니다. 알겠죠? 모양은 많은데 그 중에 쉬운 모양 하나를 내가 생각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걸 이용하면 분자 요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fx 마이너스 2의 fe 플러스 2의 fe 마이너스 x의 fe.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내가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2fe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서 2로 묶어가지고 fx-fe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추측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 2개 묶어주고 뒤에 거 2개 묶어줄 거예요. x가 2로 갈 때 x-2의 f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애는 여기 있는 x의 개수가 음수인 게 싫으니까 마이너스 f2로 묶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f2로 묶어주면은 x-2에 마이너스 f2로 묶었기 때문에 x가 그대로 살고 여기서 부가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면 우리가 요거 3개 모아서 얘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2f'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분, 여기 약분하고 나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쓸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대입하면 이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49번. 내가 이쪽 문제를 외우라고 했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적분에서도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F'E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식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F'X를 표현하는 쉬운 모양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알겠죠? 꼭 이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 이 모양이 제일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 모양일 필요는 없는데 이 모양이 제일 쉽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 모양을 보면 여기 y 자리에 h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3개 요거를 요 모양처럼 풀어서 쓸 수 있다. 됐죠?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쓰는 거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약속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따로 써줄 건데 h에 fh가 있고 얘는 따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다. 이까지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x랑 y에다가 0을 넣으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항되고 나면 없어지고 f의 0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빼기 0을 해주는 거 상관없다.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미분 계수의 형태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x 값이 0에서 몰리기 때문에 f'0이 되고, 얘는 h니까 얘는 x라서 상관없죠. 그냥 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써줬는데 이게 지금 뭘 계산하고 있었던 거냐면 F'X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했는데 F'3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F'1은 X에다가 1 대입하는 겁니다.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F'1이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로 넘어가면은 2는 F'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F'0이 2라는 거 여기다 다시 넣어주고 F'X는 2 플러스 X F'3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에다가 3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거의 푸는 스타일이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푸는 느낌을 외워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 이거는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니네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50번. 자, 50번 문제가 원래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정의를 이용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50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걸 보면 니네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단어를 보고 미분계수를 떠올린다.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냐? X가 2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Y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만들 때 Y 값이 들어가긴 하는데 평균 변화율을 만들 때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Y를 쓰는 거지 리미트는 다 X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죠? 그죠? 리미트는 X는 얼마로 갈 때, 뭐 H가 얼마로 갈 때라고 해도 걔는 X와 연관이 있는 거지 Y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런 곡선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물어본다는 건 이 X좌표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난 이걸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우리가 얘를 만드는 방법이 H는 0으로 갈 때 H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걸로 만들거나 아니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의 F의 X 마이너스 FA 이게 적어도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식이 니네들한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니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에서의 미분계수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이 식 아니면 이 식을 적어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식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이 식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2 플러스 h가 있는데 h는 아주 작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애초에 이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은 상태입니다. 벌써 현미경으로 많이 들여다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2가 있는 상태에서 x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멀리서 오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h라는 건 양수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양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x가 2로 간다는 건 2의 오른쪽에서 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x 자리에 2 플러스 h를 넣어야 되니까 2 플러스 h의 세제곱 x 자리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계산을 하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계산은 니네가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미분 가능성 할게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첫날 수업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야기했던 거였냐면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자연현상 관찰하다가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힘의 분배 이런 거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체가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각도를 계산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쓰는 거였는데 이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미분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UFO의 움직임도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움직임의 패턴이 갑자기 확 꺾이는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뒤로 가려고 해도 바로 뒤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속력을 줄여서 차를 세운 다음에 뒤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성 같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물체의 관성을 받는 것도 물론 미분이라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자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애초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 거예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점이 움직이는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저렇게 순간이동하는 그런 거는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 점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길이 없을 줄 어떻게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지금 곡선이라는 것도 얘는 모르는 상태일 텐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 위 곡선 위에 있는 저 점은 자기가 곡선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이 끊겨져 있는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연속이 아닌 점에서는 일단 미분이 불가능한데 연속인데도 미분이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걸 보고 첨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것들은 우리가 미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그래프의 위치에서 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확 꺾일 거라고 예상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움직임이 UFO의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극한값이랑 함수값이에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미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연속이 아니니까. 이게 괜찮죠? 그런데 이거는 연속이잖아.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개념을 가져오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이 다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각도 이해되나요? 기울기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라보면 왼쪽에서 오는 각도는 이렇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 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주 작았다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왼쪽에서 오는 각도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왼쪽에서 오는 각도와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곡선의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질 거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왼쪽엔 계속 이 각도로 오고 오른쪽은 계속 이 각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점을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보더라도 무조건 뾰족한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뾰족한 첨점은 그 점에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뾰족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들 보면은 곡선을 위에 어느 한 점이 있어서 여기를 겁나 확대하면은 직선처럼 선문처럼 보일 거라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며. 여기까지 괜찮아요?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개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접선과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접선은 직선, 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하게 관찰하면은 거의 직선, 성분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점들 아무리 확대해도 비어있는 공간일 거란 말이에요. 성분의 형태가 직선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 점은 비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도 그냥 비어있는 공간일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미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미분은 변화를 관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첨점이라고 하고 생긴 걸 보면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만 식이 나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첨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각도를 보고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를 봤을 때 이렇게 이쁘게 잘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2,6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까 45 문제였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 쓰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 그냥 쉬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점이 좀 더 복잡해진다면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면 훨씬 더 식이 복잡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도함수라는 걸 먼저 배우고 이거 다시 올 겁니다. 자,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도함수라는 건 뭐냐? 이제 니네가 이제 수원 마지막에 수열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일반항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숫자를 쉽게 계산하기 위한 식이에요, 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생각해 봅시다. 1, 4, 7, 10, 13, 16. 규칙은 뭐이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100번째 숫자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100번째 숫자랑 200번째 숫자랑 300번째 숫자를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식이 길어질 것 같죠? 귀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100번째 숫자를 바로 구할 수 있고 200번째 숫자도 바로 구할 수 있고 300번째 숫자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 같은 거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숫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일반항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일반항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1을 대입하면 이 숫자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이 숫자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이 숫자가 나오고 4를 대입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몇 번째 숫자가 얼마다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100만 집어넣으면 100번째 숫자가 되는 거고
200을 집어넣으면 200 숫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항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계속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도함수도 그런 겁니다. 내가 미분계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 일반항, 미분계수에 대한 일반항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2,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로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인가? 마이너스 2,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됐죠? 마이너스 2,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대로 가면 리미트 h로 하면은 더 어려울 텐데 h로 합시다. h에 마이너스 2 플러스 h f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h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식을 전개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h 마이너스 26 h의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8 마이너스 8h 2h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h 플러스 5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 요렇게 없어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세제곱 이거밖에 없죠. h 제곱은 여기 그러면 h 제곱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있니? h 어딨지? 이거 4 3 괜찮습니까? 3h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8 마이너스 8 없어졌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괜찮아요? 계산 맞니? 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h를 약분을 했어요.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 마이너스 4h 플러스 3 h는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3 내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3이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도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미분하는 건데 미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써줄게요.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4, 3, 12 마이너스 8 뭐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계산 잘못했니? 마이너스 8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데 뭐 어디서 계산 잘못했냐? 어디 계산 잘못된 거 좀 찾아줘. 어디서 잘못됐냐? 플러스 2 마이너스 h
플러스 5 마이너스 7. 계산 똑바로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잠깐만, 3 맞잖아. 내가 계산 이걸 잘못했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3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마다 이걸 계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 계수를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 거예요. 자, 공식 만드는 거. 와, 어떻게 12-8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이라고 써놨지? 자, 미분하는 겁니다. f'x를 찾을 거예요. h가 0으로 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f'x를 표현하는 식 중에 제일 쉬운 식이 이거예요. 더 쉬운 식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x의 n제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얘를 미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우리는 얘를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었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게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배운 게 있거든. 그런데 A의 예를 들어서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전개를 해보면 A의 5제곱 A의 4제곱이 없어지고 괜찮습니까? A의 세제곱 B의 제곱 없어지고 A의 제곱 B의 세제곱 없어지고 A의 B의 4제곱 없어지고 마지막 이거 하나 남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인수분해가 있는데 잘 쓰지는 않죠? 이때가 이게 거의 기억 안 나잖아, 그지? 거의 안 쓰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여기를 이런 느낌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줄여나가고 하나 커져나가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1승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2승의 x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3승의 x의 제곱 x 플러스 h의 x의 n 마이너스 2승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하나는 줄여나가고 하나는 커져가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게 h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런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의 x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도 이거 없어지고 나면 x의 n-2승에다가 x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x의 n-1승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h가 0으로 가면 이거 없어질 테니까 x의 n-3승에다가 2승을 곱하는 거니까 x의 n-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x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몇 개냐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x의 1승부터 x의 n-1승까지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n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n 곱하기 x의 n-1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분법이에요. 여기 괜찮죠? 도함수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지수에 있는 n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려올 때 앞에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는 곱해주면 되고.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fx가 3x의 제곱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의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h가 0으로 갈 때 전개를 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 6xh 그 다음에 3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없어지겠죠. 분모 분자를 h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6x 플러스 3h가 될 거고 h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없어져서 6x 이렇게 되는 거예요. 6x라는 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기 위에 있는 2가 내려와서 3이랑 곱해진 거다. 그리고 2라는 숫자에서 차수가 하나 줄어든 거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공식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7x의 4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미분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미분을 하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4, 7, 28,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식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전처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알겠죠? 이게 뭐야가 아니야. 이게 뭐야가 궁금하고 아까 전에 썼던 그 식을 니네가 써봐야 돼. 아시겠지?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려운 모양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플러스 5. 이 x의 1승인데 차수가 줄어들면 x의 0승 돼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보죠. 자, y는 5x예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괜찮습니까? 우리가 미분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변화율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가 궁금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각도를 보더라도 똑같은 기울기잖아. 그죠? 이게 여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든,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하든,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하든, 계속 얘는 기울기는 5예요, 5. 괜찮습니까? 그럼 미분을 하면 당연히 5가 나와야지. 기울기가 5로 일정한데. 괜찮습니까?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보낸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울기는 일정하게 5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미분하면 무조건 5예요. 됐죠? 그 다음 상수. 예를 들어서 y는 3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야. 어느 지점을 선택하더라도 변화율은 0이에요. 맞습니까?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0이야. 이 말 알아듣겠어요? y 사이에 높이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분자가 무조건 0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무조건 3 빼기 3이잖아. 분자는. 알아듣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뭐 0,3,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변화율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든
1-0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분자는 0이에요. 그럼 순간 변화율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무조건 0이지. 0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수항을 미분해라 그러면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상수항을 미분하면 무조건 0입니다. 이유가 뻔해요. 아시겠죠? 직선 뻔해요. 괜찮죠? 그런데 2차 함수부터는 각도가 변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2차 함수. 뭐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분해라 그러면은 8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함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니네가 어색할 수 있겠는데. 자, 직선을 미분한다. 자,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직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직선이 미분이라는 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늘어나다가 순간적으로 탁 늘어날 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게 요거. 이거는 내가 아주 크게 그려놓은 거죠. 그죠?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조금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보이는 그 조그마한 크기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크기일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냐라는 거지, 이거. 늘어나는 양이 과연 얼마냐. 이거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보면?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늘어난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늘어난 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냐라는 거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솔비야. 못 느끼죠? 0입니다. 됐죠?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0이에요. 그러면 2차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여기를 고정하고 여기를 잡았다가 늘렸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얘를 잡고 이렇게 줄어들였다가 얘를 잡고 이렇게 늘어뜨렸다가 여기가 괜찮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잡고 줄었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늘어나는 순간 탁 했을 때 순간적으로 늘어난 양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도 내가 겁나 크게 그려놓은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여기에서 한 면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dx라고 합니다. dx. 됐나? 이 d라는 애가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디퍼런스? 아이씨, 까먹었네. 그 미분의 첫 글자입니다. 알겠죠? d라는 애가 x라는 애를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x라는 애가 변화하고 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차수 하나 줄어드는 거 괜찮아요? 1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이 dx가 되는 거예요. x가 순간적으로 늘어난 양. 괜찮습니까? x가 순간적으로 늘어난 양.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x가 순간적으로 늘어난 양 dx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dx의 제곱값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넓이는 x 곱하기 dx니까 x의 dx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넓이 여기도 x의 dx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늘어난 넓이가 2x의 dx의 dx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작아서 생략을 해버립니다.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그림 그려놓은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걸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x, 이거 면적 x의 제곱이잖아. 이 면적이 순간적으로 늘어난 양을 우리는 2x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2x만큼 늘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dx는 x에 관한 미분이다 이라는 뜻이지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주 작은 숫자이겠죠 이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x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2x 뭐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원이다. 자, 3차원이고 이 점을 고정하고 여기 x, 여기 x, 여기 x라고 했을 때 여기를 자꾸 이렇게 늘린다고 생각해보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 뭐야?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탁 늘어나는 양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로도 늘어날 거고 위로도 늘어날 거고 그죠? 위로도 순간적으로 탁 늘어나겠죠 이만큼. 그 다음에 옆으로도 늘어나겠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옆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겠지? 옆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도 면이 이렇게 늘어나 있겠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도 늘어나서 이렇게 한 면이 생겨 있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요 면, 위에 있는 요 면이 요 길이가 dx일 거니까 한 면의 길이가 x라고 한다면 이게 x의 제곱의 dx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요 위에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이쪽 옆에 늘어나면 여기가 dx고 늘어난 부피가 x의 제곱의 dx. 왜냐하면 요 길이가 dx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늘어난 것도 x의 제곱의 dx일 건데 그 사이에 늘어나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너무 적어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부피를 미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x의 제곱이 3개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결론. 도함수는 미분을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고 외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공식들을 전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x의 n제곱이 있다. 미분해라. 이게 미분하라는 기호예요. 이렇게 하면은 n에 x의 n-1 이 n을 앞으로 내리고 차수를 하나 줄인다. 그래서 fx가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이런 데가 있다면 15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한다. 굉장히 괜찮죠? 자, 이게 미분할 때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통째로 미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 미분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한 개씩 미분을 하면 돼요. 이걸 통째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의 항을 미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x라는 식이 있고 gx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를 미분하라 그러면 한 개씩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왜냐면 여기에서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여기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gx라고 하고 그 다음에 hx를 7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g'x고 이게 h'x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냥 따로따로 미분한 거랑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곱셈 hx 곱하기 gx.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를 미분해라, 곱하기를 미분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f'x의 gx,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냅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x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규칙은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플러스 4x 곱하기 5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미분해라 그러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하고 뒤에 거는 내비두고. 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증명을 해줄 건데 그 증명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가 없어요. 외우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도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10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냥 앞에 거 미분해서 쓰고 뒤에 거 내비두고,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쓴다. 이유는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물론 설명은 할 겁니다. 자, 설명. 자, 얘를 미분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fx, gx를 미분하여.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추가할 거냐면 x 플러스 h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의 g의 x 플러스 h 플러스 fx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의 gx 요거 이거 내가 지금 추가를 한 거거든. 왜 추가했는지는 이제 모양을 보면 압니다. 근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추가한 거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거 왜 넣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넣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넣었을 때의 상황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넣는지는 몰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넣었을 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없어지고 나면 모양은 똑같잖아.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는 g의 x 플러스 h로 묶어줍니다. 그럼 요게 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fx로 묶어주는 거예요. 리미트는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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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모여서 f'x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떻게 점을 두 개 선택했는지 보여야 되고, 평균 변화율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야 되고, 순간 변화율 어떻게 만드는지가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보여야지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x다 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f'x 만드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를 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거 세 개 모아서 f'x가 되고 h가 0으로 가니까 그냥 gx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fx 그대로 쓰고 h가 0으로 갈 때 얘랑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g'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변화하는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물론 빈칸 채우기에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문제를 실제로 니네가 풀 때 이걸 쓰지는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이걸 써요. 거의 다. 알겠죠? 빈칸 채우기를 위해서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빈칸 채우기 문제는 그때 상황을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튼 외우고 있어라, 공식을. 자, 그래서
x의 n승을 미분한다. n 곱하기 x의 n-1승. fx 곱하기 gx를 미분한다. f 미분 g, 그 다음에 f의 g 미분, 그 다음에 똑같은 느낌이야. x는 뺄게. 이거를 미분해라. 곱하기예요. 이거 합성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미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거 쓰고 가운데 거 쓰고 끝에 거 미분하라. 상황 보이죠? 어떤 식으로 미분하는지? 괜찮죠? 이렇게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미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겉에 거 f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쓰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치환적분이라는 치환을 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니네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울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미적분 가서 배울 건데 지금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외우세요. 됐죠? 자,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3x 플러스 4의 제곱을 미분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거에 따르면 fx를 x의 제곱처럼 받아들이고 gx를 3x 플러스 4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f.gx 도트로 쓰지 말고 이렇게 생긴 식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미분, 속미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겉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겉. 알겠습니까? 겉미분. 그 다음에 이거 속미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쓸 일이 많으니까 외워야 돼요, 이건.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2 앞으로 빼고 3x 플러스 3. 이게 겉미분. 요거 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곱하기 속미분, 안에 거 미분한 거 3.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63, 18x 플러스 64, 24. 실제로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를 전개를 하면은 9x의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6이 되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내려가고 차수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었는데 내려갈 거 없고 차수가 줄어들면 x의 0제곱이니까 걔는 그냥 1이죠. 그래서 24. 상수항 미분하고 없어지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걸 왜 공부하는 거냐면 이게 제곱이면 전개해도 괜찮은데 세제곱, 네제곱이 되면 전개해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5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있다. 미분하세요. 이거 언제 전개해서 미분해요? 그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지.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합성함수 미분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쉽다 이 말이지. 3이 내려가서 겉미분 여기까지가 겉미분. 이걸 보고 겉미분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게 하나 줄어들고 앞으로 나오는 이 느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안에 거 손대지 말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속미분 안에 거 미분을 해라. 그래서 그게 10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섞어서 문제를 내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제는 전개를 아예 못하겠지, 이건. 이건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거 미분하고 얘 그대로 쓰는 거, 이거 먼저 진행을 하자. 이거 이제 건미분, 속미분 해야 되는 거니까, 3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 이제 이거 하나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꼭 곱해주고. 괜찮습니까? 더하기 3의 뭐야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이제 이거 미분 2의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의 그다음 속미분 4x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없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됐지? 이게 니네가 지금 지수 함수, 지수 이런 거 배울 때 2의 3분의 5제곱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치? 그냥 그런 숫자가 있을 것이다 정도지 그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냥 미분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너 미분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식을 전개하라고 이걸 전개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하라고 하겠어요? 안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너 할 수 있니? 딱 거기까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딱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 니네가 미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미분하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합시다. 자, 충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이 안 되고 있네. 아유. 자, 어디를 볼 거냐면 먼저 77페이지. 일단 여기 있는 거 싹 미분 한번 해볼까요? 몇 분 걸리면 안 됩니다. 시작.
자, 봅시다. 여기 첫 번째 거. 자, fx는 3이래. 그래서 이게 우리는 f'x 도함수를 계산하는 식인데, 이 f'x를 저번에 첫날 수업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fx분의 dy, dx분의 dy 또는 dy dx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고, dx분의 dy, 뒤로 빼기도 한다 그랬고, fx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랬어, y 대신. 어떤 표현이 들어가든지 간에 전부 다 저게 미분계수, 도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니네가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원래는 이 기호가 dx의 d까지가 한 세트, y가 따로 있는 건데 나중에는 dx 따로, dy 따로 이걸 하나의 문자로 따로따로 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걸 보고 우리는 편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편미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좀 전에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도형으로 x의 제곱 미분하는 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gx라고 하고 이거를 fx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를 고정하고 이걸 잡았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살짝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fx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fx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늘어난 부분이 f'x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gx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g'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f'x 곱하기 g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fx 곱하기 g'x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둘 원래 곱해져 있는 이 넓이 fx 곱하기 gx를 순간적인 변화율, 이거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x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없어지고 나면 h분의 h라서 그냥 1인 거죠. 분모 분자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전개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16x 플러스 7이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귀찮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알면 이거 안 해도 이걸 바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제 이거 쓰는 법은 알잖아요. 위에 있는 거 하나 내리고 곱해주고 앞에 거랑 그 다음 차수 하나 줄여주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밑에 거. 그래서 55번에 솔미야 2번 말해봐.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번이요? 12x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 이게 왜 그래요? 하는 순간 방금 했던 대로 이거 해야 돼요. 알겠죠? 너무 힘들단 말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풀겠어?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아, 이렇게 미분이 됐나 보다 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미분해라 그러면 그냥 20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게 답니다. 미분이 별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수능을 치면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미적분에서 거의 안 틀려요. 알겠죠? 미분 적분 수투에서 나오는 미적분에서는 거의 안 틀립니다. 보통 틀리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거 한 문제에서 한 문제 또는 이제 중간에 헷갈려서 두 문제 이렇게 보통 틀리지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다 풀 줄 알아요. 그 어려운 한두 문제는 이제는 안 나오는 수능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로만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냥 단순히 외워서는 이제 풀 수 없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틀린다라는 거,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 미적분이 그것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미분을 해라 그러면 건미분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12에 2x-1의 세제곱 이게 건미분 곱하기 성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2랑 12랑 곱해가지고 24 정도 쓰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속성은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연속이. 알겠죠?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첨점 같은 것들이 우리가 미분이 안 되도록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럼 좌미분계수는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빡세서 우리가 그냥 미분을 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미분계수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너무 빡세서 그냥 미분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식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x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겠죠? 1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알아듣죠? 그러면 좌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미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우미분계수를 구하세요 하면 얘를 미분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f'x는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면 1이죠.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는 1의 각도로 1의 기울기로 계속 연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1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계속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x를 둘 다 1로 보냈을 때 그래도 왼쪽과 오른쪽은 계속 1 또는 마이너스 1로 오고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기울기의 변화가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첨점이라고 부른다.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 자, x의 제곱 플러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우미분계수를 계산하고 싶으면 위에 거 미분, 좌미분계수를 계산하고 싶으면 밑에 거 미분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위에 거 미분을 하면은 2x 플러스 1이고 밑에 거 미분을 하면 3이죠. 그래서 난 x가 어디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1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극한 보내는 거지. 이 기울기, 이 각도는 x가 1로 갈 때 어떤 각도로 변할 것인가.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보내면 3으로 가겠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각도가 같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실제로 2가 되잖아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속을 보는 거는 y 값의 위치, fx의 위치라고 할까? fx의 위치. 위치를 본다. 됐죠? 근데 우리가 위치를 본다라는 건 어떻게 걔가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를 본다라는 건 fx의 각도를 본다. 이거란 말이에요. 변화를 본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식으로 변했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fx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위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보통 거의 뭐 함수값, 극한값 이거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각도에 관한 이야기는 미분계수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설명했는데 좀 더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 앞으로 넘어가냐면 여기를 볼게요. 이제 이거를 쉽게 푸는 거. 자, 예를 들어서 3번 볼게요. 3번.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로피탈 정리라는 걸 쓸 겁니다. 로피탈 정리. 자, 로피탈 정리는 이제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달라고 해서 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로피탈의 스승이었거든. 그래서 둘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둘 다 유명한 사람이고,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좀 돈 많은 귀족 같은 거였고, 베르누이가 그 스승이었었는데, 이제 베르누이가 공식을 원치 많이 만들어서 나 하나 주라 해서 만든 공식, 그러니까 준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겁니다. 리미트 x가 뭐 h가 0으로 갈 때, 아니, 그래, h가 0으로 갈 때, 아니야, f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잠깐만, 저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gx, 이게 이렇게 어떤 상수값으로 극한값을 가졌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f의 0이 0이고 g의 0도 0이고 fx와 gx는 둘 다 미분 가능, f' 0도 0이 아닌, 그 다음에 G'0도 0이 아닌 이런 상태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니네가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다 이걸 만족해요. 알겠죠? 미분에 관한 것들, 극한에 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걸 만족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걸 갖는다. 됐나요? 이거라면은 이것도 된다가 로피탈 정리예요. 자,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0 써도 돼요. 왜냐면 0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 이것도 써도 돼요. 분모 분자를 그냥 x로 나눈 것 뿐이야. 괜찮습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눈 것 뿐이에요. 이 식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 이게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 f'0을 계산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을 하는 게 g'0을 계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거 함수값이잖아. 미분해서 대입한 거. 됐나요? f'x 계산한 다음에 x에다 0 대입한 거, g'x를 계산한 다음에 x에다 0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f'x, g'x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같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3번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가 0으로 간다라는 건 h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고 a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도 상수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식에다가 상수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은 상수겠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내가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상수는 맞잖아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f의 a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 1일 텐데 어차피 이거 상수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a가 상수라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상수예요. 자, 여기까지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 h에 대해서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면은 자, 건미분, 속미분 안에 거를 미분하면 3이 되는 거죠.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고 h는 미분, 3h를 미분하면 3이 되는 거니까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a 마이너스 2h 곱하기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면 이거 a 되는 거죠. 그래서 3f 프라임 a h를 0으로 보내면 이거 a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f 프라임 a 해서 5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제는 식을 이거? 몇 페이지지? 64? 자, 그러면은 여기 뒤로 가서 65페이지 볼까? 65페이지에 여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쉽게 풀 수 있게 돼요. 자, 1번, 3번 한번 해볼 테니까 니네가 2번, 4번 해보세요. 자, 저 1번 문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분의 f'의 x의 세제곱 곱하기 3x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f의 1은 상수라서 0이다. 미분을 하면. 요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f'1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f의 1이 상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됐니? 됐어? 이거 잘 안 됩니다. 니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f'1이라고 자꾸 쓰고 싶어져요. 근데 빨리 받아들여서 상수 미분하면 0이라는 것도 계속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1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3f'1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x값으로 x의 세제곱이랑 1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분모의 평균 변화를 만들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요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밑에 거 다시 한 번 더. 1분의 2x의 f의 1. 앞에 거는 이게 미분하면 끝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 상수예요. 알겠죠? 이게 상수기 때문에 느낌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미분하세요. 이거를 미분하세요와 이걸 미분하세요는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냥 상수를 뒤에다 쓴 것 뿐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자, 그래서 요렇게 미분을 하면 돼요. 이것만 미분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그래서 f'의 건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x를 1로 보내게 되면 2f의 1 마이너스 2f 프라임 1이 돼요. 훨씬 쉽죠. 이거 만들려면 생각보다 식이 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둘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미분계수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2번, 3번 빨리 지금 해보세요. 식은 이걸로 끝이에요. 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더 앞으로 넘어갈게요. 극한값 계산하던 저기 완전 초반에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해볼까? 예제 13번. 32쪽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로피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분자가 0으로 가네?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그럼 분모는 x-2라는 인수가 필요해. 그죠?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대식 생각을 해서 x-2 약분한 다음에 극한 보낸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게 있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해서 푸는 게 있었고, 이렇게. 그러나 이 약분한 다음에 x가 2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2 플러스 k분의 1이 3분의 1이어서 k가 1이니까 1 대입하고 다시 전개. 그죠? 이게 풀이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풀이는 뭐였냐면은,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분모 극한 보내면 이게 0이야.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야. 대입을 해주면 분모가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분모예요. 분모를 인수분해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분의 1이더라. 미분 약분하고 극한 보내면 4 플러스 a분의 1이 3분의 1이어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로피탈을 쓰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일단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이제 미분하는 거지. x가 2로 갈 때 2x 플러스 a분의 1이 3분의 1. x가 2로 간다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 니네가 풀고 있는 건 다 돼요.
알겠죠? 물론 어렵게 일부러 안 되도록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하던데. 겁나 어려운 문제집을 봐야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푸는 웬만한 문제집은 다 그냥 저걸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로피탈을 쓸 수 있다 해서 니네 여기 2번 문제 로피탈 한번 써보세요. 로피탈로 풀어봐, 로피탈로.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게 이거를 알면 식이 쉬워지는 거지 이걸로만 풀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풀이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더 추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쭉.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필수예제 7번 몇 페이지? 70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불연속이랑 미분 불가를 구별해라. 불연속이라는 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미분 불가는 끊어져 있는 거에다가 뾰족한 것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미분 불가, 여기 당연히 미분 불가, 여기도 당연히 미분 불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연속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만 불연속인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불연속이 아니라 x가 1일 때 불연속, x가 3일 때 불연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어디에서 불연속.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가 전부 다 x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x가 얼마일 때 불연속. 미분은 다 x 어쩌고 x 어쩌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미적분을 배우면 y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함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니네가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게 되면 음수 쪽도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53번 문제 봅시다. 자, F'3은 0보다 크다. 이제 F'3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3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없어도 여기 3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괜찮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2로 갈 때 fx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극한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x가 2일 때 위치를 보고 미분이 안 되는 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저 2번은 극한에 관한 이야기고 극한은 위치에 관한 이야기지 미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 만나니까
그 다음 3번. 불연속인 점은 2개다. 불연속 하나, 둘. 괜찮습니까? 그 다음 미분 불가능한 점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2개다. 하나밖에 없죠. x가 4일 때는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연속이지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우리 참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뾰족한 거,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1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은 다 했어요. 도함수도 이제 설명 다 했어요. 도함수도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같이 풀기로 하고 일단 니네가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73쪽까지는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시간 조금 남았는데 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슬슬 뭐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풀어봐.